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힘든 거 플러스 요즘 정말 유례 없이 정신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해가지고 오늘 초집중해서 시험 무사히 치른 우리 친구들 아주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결과가 좋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어보면서요. 오늘 시험 어땠는지 총평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이랑 4월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7월 학평에 비해서는 조금 좀 쉽게 느껴지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모의평가랑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요. 3월, 4월, 7월은 교육청 학력평가였으니까요. 6월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거나 혹은 다소 어렵다라고 적어왔습니다. 다소 어렵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유형이 등장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힘든 과정이 좀 여러 개가 필요한 그런 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6월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살펴볼게요. 화학원이 크게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문항수를 보시면 20개의 문제가 6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되게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월도 그랬고요. 4월도 그랬고요. 지금 7월, 6월, 7월, 9월 전부 다 일단 문항수로 보면은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좀 쉬운데? 라고 느낄 때는 어디 단원에 문제가 많이 나올 때다 2단원과 3단원의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좀 쉽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원별 문제 분포.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골고루 출제되었다라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지난번 시험과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 또 여러 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면 내가 원하는 등급에서 한 등급, 두 등급이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지난 학평이나 모평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 시험까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더라도 계산 과정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학식량과 몰단원에서도 딱히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산 문항이 증가했다는 것이 좀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고난도 문항은 역시나 아주 어렵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난도 중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난도 및 출제 분포, 문제 분포 같이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눈여겨볼 문항은 어려워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그런 문항 위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9번이나 12번 같은 경우에는 중화반응 해가지고 적정하는 거 그게 9번이었죠. 그리고 12번이요. 특정한 몰농도의 용액 만드는 거. 이거 진짜 많이 우리 풀어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구들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많이 변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연습 철저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6번입니다. 동위원소랑 평균 원자량과 평균 분자량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기본 개념은 쉬워요. 하지만 문항을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접근하느냐 혹은 헤매느냐 이렇게 두 개로 확 나눠지는 그런 단원이라서 여러분들 16번 문제 다시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문제예요.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인데 지지난 수능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서 다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개수 찾는 거는 정말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번에도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온 것입니다. 자, 제일 어려웠던 문제 뽑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20번이겠죠. 4년기 중화반응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과정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화학원의 전체적인 단원에서 어려워진 부분을 찾아라라고 하면 바로 3년기 중화반응이라고 꼽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쵸. 2009 개정에서는 1가 염기와 1가 산과의 중화 반응만 다뤘다면 2015로 넘어오면서 2가 산과 1가 염기, 즉 2가까지도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온수 분석이라든지 양적 관계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20번 문제 눈여겨볼 문항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까지 했으면 끝? 안 되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양적 관계는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 100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양적 관계, 산화원어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올 거긴 하지만 산화원어의 양적 관계를 유형별로 개념 정리하시고요. 이제는 문제를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유형에서 내가 어떠한 핵심 개념을 꺼냈어야 되는지 그 알고리즘을 아예 내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처럼 반드시 시간을 맞춰주세요. 세워라 시간 1시간, 2시간씩 두고 20문제 푸는 거 여러분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임 어택이 걸려있죠.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5분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이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평이한 문제들을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라. 제가 마지막에 뭘 안 넣었죠? 킬러 문항을 잘 풀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이도 중 정도 되는 혹은 중상 정도 되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 이걸 빨리 풀어야 킬러 문항을 건드려 보기라도 할 거잖아요. 그죠? 킬러부터 열심히 난 이걸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킬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내가 앞에 있는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거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과제들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요. 여러분 실전력을 기르는 그런 연습을 완벽하게 다져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월 총평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이 있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해설 같이 보면서 그리고 같이 맞춰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 마무리하고요. 곧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